전 세계에서 하루에도 수천만 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신비로운 디지털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죠.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은행도 정부도 개입할 수 없으며 오직 수학적 암호화 컴퓨터 네트워크만이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바로 암호화폐의 세계입니다. 과연 이 혁명적인 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진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암호화폐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아니면 최근 화제가 된 도지코인 같은 이름들도 익숙하실 테고요. 이런 디지털 화폐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코인들은 가치가 수천 배나 뛰었고, 또 어떤 코인들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기도 했죠. 많은 분들이 이런 극적인 변화를 보면서 궁금해하십니다. 도대체 암호화폐가 뭐길래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정말로 돈으로 쓸 수 있는 건지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이나 채굴 같은 복잡해 보이는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거예요. 암호화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크립토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로 숨겨진 또는 비밀이라는 뜻이고, 커런시는 우리가 잘 아는 통화나 화폐를 의미하죠. 즉, 암호화폐는 고도의 암호화 기술로 보호되는 디지털 형태의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지폐나 동전처럼 손에 잡히는 물리적인 형태는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는 진짜 가치를 가진 화폐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뱅킹 앱에서 보는 계좌 잔고와 뭐가 다르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네요. 둘 다 화면에 숫자로만 보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 앱에서 보는 돈은 실제로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디지털 표현일 뿐이에요.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면 반드시 은행이라는 중간 기관을 거쳐야 하고, 은행이 그 거래를 승인하고 처리해야만 전송이 완료됩니다. 반면 암호화폐는 어떤 중앙 기관의 허가나 개입 없이도 전 세계 어느 곳으로든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마치 현금을 직접 건네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혁신적인 특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디지털 현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정교한 암호화 기술과 분산 네트워크 시스템 덕분입니다. 암호화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2009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신비로운 인물이 비트코인을 세상에 처음 선보였거든요. 흥미롭게도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는 아직까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식 이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일본인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단체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아요. 마치 현대판 복면가왕 같은 존재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사람들이 중앙 집권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거든요. 정부나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조작하고 개인의 거래를 감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커진 거죠. 그래서 어떤 중앙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화폐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암호화폐가 정말 화폐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투자 상품에 불과한 걸까요? 실제로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나라도 있고,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호화폐를 투자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비트코인 0.001개로 아메리카노를 샀는데 내일은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떨어져서 같은 커피를 사려면 0.015개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디지털 금처럼 가치 저장 수단이나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후에는 수많은 암호화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더리움처럼 스마트 계약 기능을 제공하는 것부터 테더같이 달러와 연동되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까지 다양하죠. 심지어 인터넷 밈에서 시작된 도지코인 같은 재미있는 코인들도
있어요. 각각의 코인들은 서로 다른 목적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투자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암호화폐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궁금하시죠? 핵심은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쉽게 설명하자면 마을의 공동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작은 마을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누가 무엇을 거래했는지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기록했잖아요. 블록체인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에 동일하게 기록되고 저장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기록된 내용은 절대로 지우거나 변경할 수 없어요. 만약 누군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록을 조작하려고 시도한다면 다른 수천 대의 컴퓨터들이 가진 기록과 달라지기 때문에 즉시 들통나고 거부당합니다. 이런 시스템의 놀라운 점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없어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행장이나 정부 관리가 장부를 조작할 수도 없고 해커가 한두 대의 컴퓨터를 해킹한다고 해서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블록체인의 각 블록에는 여러 거래 정보가 담겨 있고 이 블록들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새로운 블록이 추가될 때마다 이전 블록들과 암호학적으로 연결되어 더욱 견고해집니다.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가 발생하면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먼저 거래 정보가 전 세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전파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컴퓨터들이 그 거래가 정당한지 검증하기 시작해요. 이때 매우 복잡한 수학적 계산을 통해 거래의 진위를 확인하죠. 검증이 완료되면 해당 거래 정보가 새로운 블록에 추가되고 이 블록이 기존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연결됩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에서는 은행 직원이나 컴퓨터 시스템이 거래를 처리하지만 암호화폐에서는 전 세계의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검증 작업에 참여합니다. 이들을 채굴자 마이너라고 부르는데 왜 채굴자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바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서 거래를 검증해주는 대가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마치 금광에서 금을 캐내듯이 컴퓨터로 복잡한 계산을 해서 암호화폐를 얻는다고 해서 채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작업 증명, 프루프 오브 워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암호화폐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전력 소비를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분 증명, 프루프 오브 스테이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더리움도 2022년에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했거든요. 지분 증명 방식에서는 복잡한 계산 대신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검증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투자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암호화폐가 좋은 투자처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상황과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성공 사례만 보면 정말 꿈같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2016년에 비트코인 한 개를 약 500달러에 샀다가 2024년에 6만 달러에 팔았다면 12,000% 가까운 수익률을 올린 셈입니다. 1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 2천만 원을 번 거죠. 이런 수익률은 전문 투자자들도 꿈꾸기 어려운 성과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 중에는 몇백만 원으로 시작해서 수십억 원의 자산을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더 극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2021년에 도지코인은 불과 몇 개월 만에 가격이 8,000% 이상 폭등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농담 삼아 언급한 것만으로도 가격이 급등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환상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큰 수익의 뒤에는 항상 큰 위험이 따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일반 주식 시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해요. 2023년 5월에 비트코인을 45,000달러에 샀다가 같은 해 12월에 16,000달러까지 떨어진 것을 보고 팽이익 상태에서 팔았다면 원금의 64%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2024년에 다시 7만 달러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이런 극심한 변동성 때문에 같은 해 안에 부자가 됐다가 거지가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뛰어들까요? 바로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는 얻기 어려운 큰 수익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1-2% 수준이고 주식 투자로도 연간 10마일 20%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백 퍼센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암호화폐뿐이거든요. 암호화폐의 변동성이 이렇게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장 규모가 기존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서 큰 자금이 움직이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또한 아직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부의 발표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투기적 심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의 기술적 가치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단순히 빠른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하거든요. 언론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너도 나도 사려고 하고 부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일제히 팔려고 해요. 이런 군중 심리가 가격 변동을 더욱 극대화시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프로쉐어스에서 최초의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65,000달러까지 치솟았어요.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유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반대로 중국에서 암호화폐 거래 금지 정책을 발표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29,000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변동성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을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정확한 가격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투자할 때는 잃어도 상관없는 돈으로만 해야 한다는 조언을 자주 듣게 되는 거죠. 암호화폐를 이해하려면 관련 용어들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이자 여전히 가장 유명한 코인이에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금처럼 총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최대 2,100만 개까지만 발행되도록 설계되었거든요. 이런 희소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모든 암호화폐를 통칭해서 알트코인, 얼터너티브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라이트코인 등이 대표적인 알트코인들이에요. 이 중에서도 특별히 재미있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바로 밈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처럼 인터넷 밈에서 시작된 코인들인데 진지한 기술적 목적보다는 재미와 커뮤니티 중심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지갑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지갑은 일반 지갑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 암호화폐 자체를 저장하지는 않거든요. 모든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존재하니까요. 대신 지갑에는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열쇠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공개키는 은행 계좌번호 같은 개념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암호화폐를 보낼 때 사용하는 주소입니다. 누구에게나 알려줘도 상관없어요. 반면 개인키는 비밀번호보다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만 해당 주소에 있는 암호화폐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만약 개인키를 잃어버리면 암호화폐도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제임스 하웨스라는 영국 남성은 7,5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하드 드라이브를 실수로 버렸어요. 현재 가치로 수백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죠. 그는 10년 넘게 매립지에서 그 하드 드라이브를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달리 암호화폐에는 중앙관리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행 계좌라면 신분증명을 통해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암호화폐는 그런 구제책이 전혀 없어요. 암호화폐 지갑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핫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로 키를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해킹의 위험이 있습니다. 콜드 월렛은 USB처럼 물리적인 장치에 키를 저장하거나 완전히 오프라인 상태로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보안은 더 좋지만 사용할 때마다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요. 포크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이는 암호화폐가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는 현상이에요. 마치 길이 갈라지듯이 말이죠.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거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블록 크기를 늘리자는 의견과 기존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을 때가 있어요. 결국 비트코인 캐시라는 새로운 코인이 탄생했습니다. 이런 분열이 포크인 거죠. 하드 포크와 소프트 포크로 구분되는데 하드 포크는 완전히 새로운 코인으로 분리되는 것이고 소프트 포크는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는 업그레이드를 의미합니다. 이제 암호화폐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장점은 탈중앙화입니다. 어떤 정부나 중앙은행도 암호화폐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어요. 기존 화폐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돈을 마구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도 없고 개인의 거래를 임의로 차단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특성은 경제적 불안정이 심한 나라나 독재 정권 하에서 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금융 포용성입니다. 전 세계에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17억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신분증이 없거나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은행이 멀리 있는 경우들이
사람들이죠. 하지만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누구나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나 승인 절차도 필요 없어요. 이는 개발도상국의 금융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24시간 운영입니다. 기존 은행은 영업시간이 있고 주말에는 쉬잖아요. 국제 송금은 더욱 복잡해서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암호화폐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전 세계 어디로든 빠르게 전송할 수 있어요. 수수료도 기존 국제 송금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요. 은행을 통해 해외로 돈을 보내면 중간에 여러 은행을 거치면서 각각 수수료를 떼어가지만 암호화폐는 직접 전송이 가능하니까 수수료가 훨씬 적게 들어요. 네 번째 장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프라이버시입니다. 기존 은행 거래는 모든 내역이 정부나 금융기관에 기록되고 추적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암호화폐는 거래 당사자의 실명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익명은 아니에요. 정부 기관이 충분히 조사하면 추적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프라이버시가 더 보장되죠. 이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수익 가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코인들은 연간 수백 %씩 상승하기도 했어요. 기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는 얻기 어려운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만큼 위험도 크지만요. 특히 젊은 투자자들에게는 장기적인 자산 증식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고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단점들도 살펴봐야겠죠. 가장 큰 문제는 극심한 변동성입니다. 앞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하루에도 10마이 20% 가격이 오르내리는 경우가 흔해요.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한 폭락으로 여겨질 변동이 암호화폐에서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실제 화폐로 사용하기 어렵고 투자할 때도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특히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큰 손실을 보기 쉽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불법 거래에 악용될 위험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익명성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돈 세탁이나 불법 거래에 이용되기도 해요. 실제로 다크웹에서 마약이나 무기 거래를 할 때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현금도 불법 거래에 사용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더 쉽기 때문에 더 큰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아직 대부분의 나라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요. 언제든지 새로운 규제가 나올 수 있고 심한 경우 거래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처럼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나라도 있고 인도처럼 정책이 계속 바뀌는 나라도 있어요. 이런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투자한 돈이 무가치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번째 단점은 각종 사기와 해킹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도 급증했어요. 가짜 거래소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코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폰지 사기 형태로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높은 수익을 주다가 나중에 전체 시스템을 파탄시키는 사례들이 많아요. 2022년에 큰 충격을 준 FTX 거래소 파산 사건도 이런 문제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개인의 실수로 인한 손실도 큰 문제입니다.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은행에서 신분 확인 후 재발급해주지만 암호화폐의 개인 키를 잃어버리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거래를 잘못 보내거나 사기를 당해서 암호화폐를 빼앗겨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불가역성이 암호화폐의 특징이긴 하지만 동시에 사용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죠. 다섯 번째 단점은 소비자 보호 부족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는 예금자 보호 제도나 투자자 보호 펀드 같은 안전장치가 있어요. 은행이 망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정부에서 보장해주죠.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당하거나 파산해도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해요. 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단점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에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비되거든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의 전력 소비량이 아르헨티나 같은 중간 규모 국가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비슷하다고 해요.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에너지 낭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친환경적인 채굴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기술적 진입 장벽도 높은 편이에요. 일반 사용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고 지갑 관리나 보안 설치
설정 등도 복잡합니다. 실수 한 번으로 모든 자산을 잃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대중적인 확산에는 한계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케일링 문제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초당 7개의 거래밖에 처리할 수 없어요. 비자 카드가 초당 수만 건을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느린 속도죠. 물론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해결책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암호화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분명히 혁신적인 기술이고 미래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높은 위험성과 불확실성도 가지고 있어요.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충분한 공부를 하시고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시작하세요. 전체 자산의 5대터 10%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FOMO 심리에 휩쓸려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과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는 분명 흥미로운 분야지만 그만큼 신중함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